다음 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 지연이 들고 갑시다. 할머니 선희 씨도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할머니 이제 못 본대. 할머니 중국 여행 가신대. 안돼 나와. 지원은 지원이가 할머니가 지원을 안 먹어야 되나? 다른 것 같아. 조금씩 양보하는 다시 갈래요. 무조건 할머니를 따라가겠다며 떼쓰는 둘째 지훈이. 그래, 너 따라가. 그래. 자. 난감하기만 한 엄마 혜령 씨. 잘했어요. 따가. 따라갈 거야? 응. 따갈 거야. 그다음에 이거 넣어줘. 그거. 안돼 이리 줘. 엄마 줘. 분가하기 전 할머니가 도맡아 키웠던 둘째 지훈이.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네가 들고 있으면 할머니 못 가잖아. 떠나는 할머니도 보내는 혜령 씨도 걱정이 되기는 마찬가지. 애들 다 지은이도 걱정이고 엄마도 처음 혼자 가는 거라 좀 걱정이고. 나도 커. 애들 이제 어쩌면 저랑 남편이랑 봐야죠. 이 가족 할머니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여행을 떠나는 날. 쌍둥이 키우느라 그동안 여행 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4일간은 엄청 홀가분하죠. 육아에서 벗어나는 게. 애 보는 게 힘들거든요. 날아갈 줄 알지. 잠시나마 황혼 육아에서 해방된 할머니.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죠? 할머니가 없는 휴일. 아빠 준영 씨가 대신 육아를 맡았는데요. 잘 놀아주나 싶더니만 20분 만에 체력 방전입니다. 조금만 누워 있을게. 아이고. 아빠 피곤한데 조금만 쉬면 안 돼. 에너지 넘치는 쌍둥이 때문에 조금만 놀아줘도 피곤한데요. 이때 그리운 사람 장모님이죠. 장모님도 안 계시니까 저 혼자 갈 수밖에 없죠. 어디가? 좀 오지 마. 좀 저리 가. 좀. 당신 앞에 그냥 놀이터만 좀 갔다 와라. 뭐 내가 지금 2시간 놀래, 3시간을 놀래. 그냥 1시간 정도만 놀다 와 그냥. 좀 쉬자. 많이 쉬었잖아. 아 진짜. 나가. 옷 좀 입고 진짜. 등 떠밀려 꾸역꾸역 나가긴 하는데 발이 좀처럼 안 떨어지는 준영 씨. 아이고 아빠 맞아요 진짜? 아들 꼭 펑펑 타야 되겠어? 네. 와 아빠 좀 힘든데 그냥 집에 가면 안 돼? 빨리 가자. 빨리 가자고. 요즘 들어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준영 씨. 장모님과 아내가 쌍둥이를 돌보다 보니 준영 씨는 육아에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게다가 회사 업무도 늘어나 정신없이 바쁘기도 했고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나다. 어머 얘들아 아빠는 어디 가셨니? 결국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진 준영 씨. 장모님이 육아를 도와주면서 아이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 진짜 그냥 쉬고 싶은데 그냥 여기서 쉬는 거잖아. 나와서 아무도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놀아주는 방법을 모를 거예요. 엄마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빠한테 설거지를 시키거나 청소기를 돌리라 그러면 더 잘할 거예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서로 가장 힘든 걸 서로에게 미룬다. 놀이하는 방법을 사실은 배우셔야 되세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게 놀이의 정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부모는 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팅해주고 이렇게 해라 했는데 얘네들이
안 하네? 그러면서 그냥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도 놀이에 대해서 많이 배우셔야 하고요. 두 발 다 담궈라. 한쪽 발, 새끼발가락만 싹 담그지 말고 같이 참여해서 나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놀이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빠한테만 놀이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없는 동안 밀린 일을 끝낸 혜령 씨. 놀고 들어온 쌍둥이 시키는 것도 엄마 몫이네요. 아이고, 엄마 보자. 어이구, 나온다. 헉, 지은아, 중치머리 요만한 거 나왔네. 웬만하면 치과치를 좀 많이 시키고 싶어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친정엄마가 없으니 요리며 육아 모두 혜령 씨가 해야 합니다. 오빠 애를 보든가 그러면 설거지를 하든가. 피곤하면 내가 더 피곤하지 오빠가 피곤해? 좀 쉬자고 그냥. 내가 지금 몇 번을 말해. 아내의 말을 회피해버리는 준영 씨. 일하다 와가지고 오빠 밥 먹이려고 애들 밥 먹이려고 장 보고 와가지고 애들 둘 데리고 이때까지 밥하고 있었잖아. 장모님이 다 해줘. 밥도 차려줘. 장모님 오늘 이렇게 다 하잖아. 됐다. 내가 지금 니랑 무슨 얘기하고 지금. 그동안 장모님이 다 했으니 네가 해라는 식의 태도에 기가 찹니다. 그래 우리 엄마가 다 하는데. 그래서 그럼 좀 하면 되잖아. 오빠는 차가살이 하면서 뭐가 그렇게 좀 당당한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어? 결국 그러면-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마네요. 니 때문에 여기서 살잖아. 왜 내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내가 무슨 벽 보고 얘기하냐? 몇 번째 이걸 얘기하는데 오늘 하루에도 지금 10번은 얘기했겠다. 이거 할 시간이 하겠다. 아니 무슨 얘기하냐? 어디가? 텅 빈 친정엄마의 집. 육아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부모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조차도 그냥 안 하고 자기가 피곤하면 안 하니까 사실 남편한테 진짜 이 가족이 소중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싸움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가사 일도 같이 도와줘야 하고 놀 때도 도와줘야 하고. 그런데 그 자기가 조금 더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집안일 중에서도 어떤 남편은 막 청소기에 막 스팀 청소기에 막 공들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설거지하는 건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조금 잘하거나 좋아하는 쪽으로 역할 분담하면 되는데 가령 악역과 선한 이런 역할 분담하지 말고 나는 놀이만 하고 나는 집안일 이런 역할 분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되게 비효율적이고 나쁜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각의 사람들마다 그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의 성향을 보고 우리가 집안일이나 뭔가를 할 때 이 사람이 좀 잘 알아서 못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가이드해주는 거 하셔야지. 가령 저기 싱크대 좀 치워. 그럼 싱크대 있는 것만 서랍에 넣을 수도 있어. 그 말은 설거지까지 다 하라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분명하게 의사소통하는 것도 꼭 부부 사이에서 하셔야 되세요. 어느샌가 육아는 부부가 아닌 친정엄마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혜령 씨, 둘째 지훈이까지 할머니를 찾는데요. 할머니 일찍 오실 거야. 우리 지훈이 보고 싶어서 오실 거야. 친정엄마도 없는데 울음을 터뜨리니 막막하기만 하고 울지 마. 도저히 집에서 달랠 수 없는 상황. 결국 또 쌍둥이를 데리고 친정엄마 집을 찾습니다. 늘 쌍둥이 곁에 있었던 할머니. 혹시 아이들에게 부모보다 더 큰 존재는 할머니가 아니었을까요? 어머니, 한번 숨어 있는 거 봐. 어떻게 안 해? 금방 할머니 숨어 있었어? 거기 할머니 어떻게 들어가? 할머니, 왜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 할머니는 못 들어가. 너는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따라 친정엄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친정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음식을 너무 못해가지고 밥 먹는 게 일단 힘든 거예요. 갔다 와서 뭐 밥 차리고, 그리고 저 먹는 거면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 되는데 애들 먹는 거는 좀 챙겨서 먹여줘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은 계속 엄마가 포기하고 애들 봐주고 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좀 많으셨는데 그걸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쟁 같은 4일이 지나고 드디어 할머니가 오시는 날. 가장 먼저 반기는 건 역시 둘째 지훈이. 잘 있었어요? 안 힘들었어? 한번에 불 끓는 거 지훈아, 할머니 오면 힘든데 지금 좀 내리지. 할머니 품에 안기고 싶은 첫째 승원이. 짐을 내려놓자마자 쌍둥이 선물부터 꺼내는 친정엄마입니다. 아이들을 오랜만에 보니 반갑긴 하지만 또다시 육아 문제로 딸과 부딪힐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서는데요. 2, 3년 지나니까 저도 살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딸이 하도 엄마가 뭐 또 어쩌니 저쩌니 이러면서 또 잔소리도 좀 늘고 지훈이 애도 버리도 없다고 키운다고 또 하고 이럴 때 솔직히 중국 여행 가서 엄청 해방감 느꼈어요. 친정에 사는 동안 할머니 품에서 자란 쌍둥이. 색종이를 찢어서 머리카락을 만들어줄 거예요. 할머니와 있었던 시간이 부모보다 더 많았던 아이들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승나 아빠는 우리 어디 갔을까? 아빠가 자주 놀아주지 않아서일까 색종이로 가려버렸네요. 아빠는 보이게 해주고 싶어. 아빠를 풀로 붙여버렸어? 그러면 아빠가 성훈이하고 지훈이하고 놀아줄 수가 없잖아. 성훈이하고 지훈이가 누군지 모르잖아. 나도 귀신이에요. 왜? 너무 귀신 거 무서워. 아빠를 귀신이라고 표현한 쌍둥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날 저녁 아이들 그림을 보고 놀란 엄마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거 승원이 지훈이가 어린이집에서 한 거지? 야, 우리 지훈이 거다. 그린 거예요, 우리 승원이? 아빠 그린 거예요? 얼굴 어디 갔어요? 아빠 얼굴 안 보이는데요? 왜 아빠 얼굴이 안 보여? 도깨비. 아빠 도깨비야? 내가 맨날 도깨비 놀이 해주니까 애들이 아니야, 무슨 도깨비 놀이야. 붙이는 거 자체가 오빠가 그래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거 봐라, 내가 맨날 10분만 놀아주라 했잖아. 근데 자네 얼굴은 왜 이리 됐어? 이거. 결국 말문이 막혀버린 준영 씨. 왜 우리 성훈이가 그랬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머니 책임도 아니고 아빠 책임도 아니고 일단은 자 4살, 5살 이렇게 되면 그 엄마 책임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딸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혜령 씨. 하지만 의젓했던 첫째 승원이까지 이럴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여서 엄마가 조금 더 이제 지우 승원이를 조금 봐달라, 뭐 조금 신경 써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또 마음이 좀 크게 와닿네요. 육아에 대한 혜령 씨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